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7번째 전압부에 따른 전기 핵심의 전위인데 앞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뭘 갖다 달았어요? 바로 이제 점전화, 그 다음에 구도체. 자, 구도체도 내부의 전하가 균형이 분포될 때와 표면에만 존재했을 때, 그 다음에 무한장 직선, 그리고 원주에 대해 다뤘죠. 원주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의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됐을 때와 표면에만 존재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서 전기 이색이, 그 다음에 전위, 그리고 무한 평면에서, 그 다음에 무한 평판 사이에 이런 전기 이색이와 전위에 대해서 우리 이전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바로 뭐냐면 동심 도체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동심 도체구니까 도체구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B 도체라는 이런 두 개 도체가 있는 거예요. A 도체와 B 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A 도체 지금 보시면 이제 반지름이 A가 되는 거죠. A 도체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B 도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동심 도체구다. 그러면 도체 A의 전하 Q, 그러니까 뭐예요? A에다가 Q의 전하를 줬다는 거예요. A에다 Q의 전하를 주게 되면, 자, 그리고 B 도체는 안 주는 거죠. 그 B 도체는 원래는 뭐예요? 중성인데 A 도체 전하를 대전시켰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정전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전 유도 됐을 때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유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이 B도체 안쪽에 내측에는 뭐야?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그 다음에 B도체 외측에는 이제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이렇게 대전이 될 거란 얘기. 이게 이제 정전 유도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 한 개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A 도체만 전하를 주었을 때입니다. 굳이 자 말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는 A 도체에만 자 Q의 전하를 준 경우, 자 준 경우다. 그러면 도체 B의 외측이라는 것은 딱 봤을 때 자 어디예요? 외부가 되는 거죠. 자 외부. 그러면 여기가 A, 자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가 C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 여기는 뭐예요? R이 되고 여기 외부가 되는 거죠. 자, 이 외부가 이제 가우스 이제 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체 B의 외측이라는 것은 R이 C보다 큰 이런 이제 범위가 되겠죠. 그럼 요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개이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4파이 입준제로 R제곱분의 Q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전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갖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내부에서 발산되는 전속의 크기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U니까 다 합치면은 뭐예요? 자, 요거를 갖다 이제 Q라고 하는데 이걸 알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라면. 그러니까 Q라는 전하가 있으니까 요걸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외부의 전개의 세계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체 A와 B 사이, A와 B 사이니까 자, 바로 어디에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있죠? 자,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자, 바로 전기가 존재한다. 왜냐면 전기력선이 가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우스면을 갖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니까 바로 R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됐죠? 그러니까 도체 외측도 실제로 이 R이라는 것은 뭐예요? 임의의 거리잖아요. 미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미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전위를 갖다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전위. 첫 번째 보면 도체 B의 전이다. 자, 도체 B의 전위는 표면 전이니까 R하고 C가 같을 때다 이런 얘기예요. R하고 C 같을 때.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자, 바로 R하고 C니까 요 표면이 있죠? 자, 표면. 그러면 요 놈이 갖고 있는 원래 전개의 크기는 자, 바로 뭐예요? 요거. 요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론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 대입해도 그러면 전개 대신에 뭐 4파이 입신제로 R 제곱에 자 Q에다가 DR이니까 자 이거 정리해 주면 뭐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4파이 입신제로 R분의 Q인데 R하고 C하고 같은 거니까 요거 대신에 뭐를 쓰자? C를 쓰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전이차 되는 거예요. A와 B 사이의 전이차. 그러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A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자, B가 됩니다. 그러면 구간이 뭐예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점부터 요점까지잖아요. B부터 A까지. 2의 DR이다. 그럼 요거 2가 뭐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뭐 나와요? 4파이 입시온 제로에 자, Q에다가 마이너스 R분의 1이고 자, B하고 A에 여기 원래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그거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즉 뭐예요? 여기에 전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전하.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쪽의 전하가 전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A점의 전위가 B점의 전위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점의 전위에서 B점의 전위를 빼준 거니까 자, 이거라도 우리 표현하면 뭐예요? 4파이 입신제로 A분의 Q에서 뭐 빼주면 돼요? B점의 전위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크기를 갖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일일이.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체 A의 표면전이 자, 도체 A의 표면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 A 도체 전이다 이런 얘기죠. A 도체 전이. 자, A 도체 전이는 뭐예요? 여기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죠. 바깥쪽은 뭐예요? 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전이 자체가 몇 개가 존재한다? 바로 세 가지의 전이가 존재하게 되죠. 지금 이제 보면 도체 A의 표면 전이는 AB 사이의 전이차, VAB는 AB 사이의 전이차, 그 다음에 VBC는 BC 사이의 전이차, 그리고 자 VC는 바로 C의 표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자 여기까지가 C,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이 부분이 뭐예요? R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 A점의 전이라는 것은 A점의 전이는 자 일단 요 A점의 뭐예요? A점의 표면전이니까 A와 B 사이의 전이 있겠죠? A, B 사이의 전이와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전이가 있을 거 아니야. VBC.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자, 바로 VC다. 표면 전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사이에, 요 사이에 있고, 요 놈 사이에 있는 거고, 요거 표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도 마찬가지로 표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 내부는 똑같잖아요. 왜? 내부는 무슨 전이니까? 등전이니까 표면 전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체의 표면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C점의 전이라는 것은 무한원점부터 어디까지? C점까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굳이 이제 구분하게 되면 A, B 사이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아니야. 그렇죠? B부터 A까지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DR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C부터 B까지죠. C부터 B, C부터 B. 그렇죠? 전개의 세기 DR 마이너스 자, 요놈 표면 전이는 뭐예요? 자,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C점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전개의 세기를 DR에서.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자, 도체 내부죠.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전개가 존재하죠. 그렇죠? 여기 플러스죠. 이리로 나가죠. 그 여기는 뭐예요? 전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0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하고 BC 사이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놈하고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요거의 전이, 요놈의 전이, 요거의 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4파 입순절에 A점까지는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B점까지는 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플러스 C점까지는 플러스 그러니까 4파이 입순제로 C분의 Q다. 자, 따라서 묶어주면은 4파이 입순제의 Q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C분의 1로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A점의 표면전이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다. 이거 굳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대전되니까 플러스 전이 마이너스 전이 플러스 전이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A점의 표면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 요런 물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공식 이렇게 다양하게 자,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어디? 바로 A만 줬을 때입니다. A만 주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고관계를 알아두시고 전개의 세기는 똑같죠? 동심도체구에서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자, 똑같이 자,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전개는 자, 다시 그러면 여기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 가우스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또 외부에 이런 데 가우스면이 존재하는 건데, 여기부터 자, 요거를 R이라 하면 얘도 R이고 얘도 R이 되는 거죠. 미지거리니까. 자, 아셨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체 A는 0이고요. B에만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뭐예요? 여기에다가만. 요 B도체에만 전하를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 Q를 준 겁니다. 그럼 어디만 존재해요? 자, B도체 표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P면에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전개의 세기는 자, B도체 바로 외곽에 존재하는 거죠. B의 외치예요. 그래가지고 B의 외치가 똑같아요. 4파이 입시는 알제곱의 Q야. 그 다음에 A와 B 사이. 자, A와 B 사이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개의 세기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 없으니까 다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가 등전이다 보니까 얘가 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표면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체 B의 전이는 요거는 표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 입순으로 C분의 Q다. R하고 C 같은 거니까 똑같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A와 B, A 도체와 B 도체 사이에, 자, 요 사이에 전이차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지금 전기력선이 없잖아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전이도 뭐예요? 전이차도 0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이차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차도 0이 된다. 그러면 도체 A의 표면 전이는 어떻게 되느냐? 도체 A. 자, 여기에 뭐가 존재해요? 전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이 B도체의 안쪽 부분이니까 자, 뭐로 볼 수 있다? 등전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등전이로. 자, 그렇기 때문에 도체 A의 표면 전이는 자, C의 표면 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도체 내부에는 전이차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전이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바로 표면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자,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바로 A만 전화를 줬을 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바로 요겁니다. A의 플러스 B의 마이너스를 주었을 때. 자, 요게 또 두 가지가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럼 A 도체에 플러스를 준 거면 A 도체에 플러스를 주고 그 다음에 B 도체에 마이너스를 줬어요. 자, B 도체에 마이너스를 줬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가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깥쪽에 마이너스잖아. 자,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만 전개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도 도체 B의 외측에는 전기역선 나가면 못 나가? 못 나가지.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외측에는 없다. 아셨죠? 외측에 나가려면 얘가 뭐 해야 돼요? 플러스에 나가는 거지. 플러스야 그래야 전기역선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여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는 거죠. 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외부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는 존재하죠. 이게 지금 뭐니까? 바로 가우스면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R이 된다면, 자, 이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아셨죠?
이렇게 변이 된다.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력선이 가면 전개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위를 또 보겠습니다. 자, 도체 B의 표면 전위는 있냐 없냐? 자, 여기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를 봅니다. A와 자, B 사이를 본다. 여기하고 요거잖아요. 그러면 A점은 플러스 전위, 그 다음에 B점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쓰면 돼요. 바로 요거 나와요. 그렇죠? 4파이 이입순열의 Q에다가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2다. 바로 나올 거 아니야. 됐죠? 자, 보세요. 여기다 플러스를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줬어요. 여기다 플러스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마이너스고 반대쪽에 플러스가 생기잖아. A만 플러스를 줬을 때. A만 줬을 때는 얘가 뭐예요? 이렇게 C분의 1로 정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C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 관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체 A의 표면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AB하고 똑같은 거죠. VAB하고. 왜냐하면 이제 BC 사이에는 요게 0이죠. 그 다음에 얘도 없죠. 그러니까 요게 같다 이런 얘기지. 도체 A의 전위하고 AB의 전위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도체 A의 표면 전위는 자, 도체 A의 표면 전위는 뭐 BC 사이 전위, BC 사이 전위와 AB 사이 전위, 그죠? AB 사이 전위와 그 다음에 요 사이 BC 사이 전위와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표면 전위 이렇게 자, 세 가지의 합이 되겠죠? 다시요. 이 VA, A의 표면 전위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요 전위, VAB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존재하는 전위가 있겠죠? 자, VBC하고 또 표면에 존재하는 전위, VC가 되는데 요 값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A점의 전위는 VAB와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전개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전위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심도 최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문제를 다 풀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심도 최고 해 가지고 자,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A에만 Q의 전하를 준 경우. 자, A만 Q의 전하를 줬다. 자, A 도체, B 도체가 됩니다. 그러면 A, 여기까지가 B, 자, 여기까지가 C 이렇게 잡고요. 자, A만 줬다 그러면 전하가 자, 플러스 Q, 여기는 마이너스 Q, 바깥쪽에 자,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개의 세기는 어디 존재한다겠어요? 전개는 두 군데 존재하는 겁니다. 자, 전개가 존재하는 공을 갖다가 자,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자, 이 부분에 전개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전개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죠? 됐죠?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자, 바로 R이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 자, 요 부분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바로 A하고 B 사이가 있는 거죠? A하고 B 사이에 자, 뭐가 R이 있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A와 B 사이에 여기 이제 전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둘 다 전개의 세기는 똑같아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니까 4파이 입순절 R제곱의 Q다. 그렇죠? 자,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체 내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개의 세기는 0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잘 안 물어봐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위나 또 보겠습니다. 전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자, 바로 C 도체 표면 전위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B의 표면 전위. 자, 외측이죠? B의 외부. 자, 표면 전위가 됩니다. 자, R이 C하고 같을 때죠. 자, 이때 전위는 어떻게 표현하고요? 4파이 F전자로 C분의 Q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A의 표면 전위, 도체 A의 표면 전위는 어떻게 표현하죠? 자, 도체의 표면 전위는 바로 요거. 자, A와 B 사이의 전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 B 사이의 전위와,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자, B, C 사이의 전위와, 자, 플러스. 자, C의 전위다.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B, C 사이의 전위, 자, B, C 사이의 전위니까 요거는 전위차잖아. 요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A, B 사이의 전위차하고 C의 전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정리해주면 뭐 나와요? 4파이 입순절의 Q에다가 자 A까지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A까지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요 B까지는 뭐 마이너스 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다음 C까지는 뭐니까? 플러스니까 자 C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다. 자, 뭐 복잡한 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정리를 하면 끝나겠습니다. 이게 A에만 Q의 전화를 준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도체 A에는 A에 자 플러스 Q. 그다음에 자 도체 B에 마이너스 Q의 전화를 준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럴 때는 자, 여기가 A 도체가 B 도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개는 딱 봤을 때 어디에 존재해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전개는 여기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아셨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만 전개가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전개는 어디? 바로 A와 B 사이에 전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A와 B 사이입니다. 그럼 전개의 세기는 여기까지 가우스면을 갖다 기준했을 때 R에 간다면 4파이 입순제로 R의 제곱에 자 Q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 똑같아요.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위 표현하겠습니다. 전위는 바로 A의 표면 전위하고 AB 사이의 전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A의 표면 전위나 AB 사이의 전위잖아. 똑같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기는 A까지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B까지는 뭐? 마이너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니까 의미 없잖아요. 0일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전위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전위차가. 그렇죠? B와 C의 전위차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야? 4파이 입순 제로의 Q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자 되는 겁니다. 자, 요것만 아시면 다 해결됩니다. 됐죠? 다른 것보다도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 정리를 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할 때 55번을 보세요. 55번. 자, 55번에 보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 거리 아래 반비례한 전개의 세기를 주는 대전체는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점전화나 구전화 같은 경우는 기본 전개가 일반적인 경우는 4파이 입순절 R제곱의 Q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고. 전기쌍자는 아직 안 했는데요. 자, 요거는 전기쌍자는 거리 삼승의 반비례합니다. 자, 선전화는 바로 어떻게 표현해요? 2파이 입순절 R분의 남다니까 입순절 R분의 남다니까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자, 56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각형이에요. 각 정점에 정육각형. 육각형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육각형이 되고 중심의 전개의 세기. 자, 여기에 Q라는 전화가 있다. Q라는 전화가 다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건 이제 뭐예요? 자, 도체 표면이잖아. 그렇죠? 도체 Q라는 전화를 준 겁니다. 그럼 내부에는 전위 자체가 즉 전위차 자체가 정확히 되면 전위차 자체가 0이잖아요. 그죠?
0이 왜? 등전이기 때문에 A점, B점 찍어가지고 보면 전위차가 0이란 말이에요. 전위차가 0이니까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의 전기의 세기는 뭐예요? 0이죠. 해보나 마나. 그런데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갖다 놓고 자 한번 가정합니다. 플러스니까 이걸 밀겠죠. 그죠? 똑같은 양이죠? 플러스니까 요거 밀겠죠. 이렇게. 자, 이거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밀겠죠. 요 놈은 이 반대쪽으로 밀 거 아니에요. 그쵸? 플러스니까 이렇게 밀겠죠. 요거 플러스는 이렇게 밀겠지. 자, 그럼 이거는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개의 세기가 자,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0이 되는데 뭐는 존재하냐 그러면 전위는 존재하게 된다. 전위. 자, 전위는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기 점에부터 자, 이름부터 자, 전하가 Q1, 그 다음에 Q2, 자, Q3, 그 다음에 뭐 Q4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여기가 R1이고 얘가 R2고 R3고 R4예요. 자, 그렇다면 요 점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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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합성으로 구합니다. 합이에요. 합. 즉 왜 그러냐? 전위 자체가 스칼라기 때문에 이거는 합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는 한번 합쳐봅니다. 4파이 입시는 제로에다가 R1분의 Q1 플러스에다가 요 놈은요. R2에다가 Q2 자 플러스 그 다음에 R3에다가 Q3 플러스 R4에다가 Q4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 점에서의 전이 구할 수 있겠죠. 요 점의 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면의 길이가 뭐다? A다. 똑같이 A다. 한 면이가 A.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구해보죠. 자 요거 하나 그죠? 요거 그러면 4파이 입시온 제로에 A분의 자 Q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다 이런 얘기죠. 전위가. 자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은 이거 나눠주면은 2가 나오겠죠? 2파이 입시온 제로 A에 자 3Q다 이렇게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의 전위는 존재하고요. 전개의 세기는 0이 됩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중심 전개의 세기는 0인데 전위는 존재한다. 그거. 자, 57번. 마찬가지죠? 정육각형 중심 전기는 뭐냐? 0이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중공도체 중심에 점전화가 있을 때 도체 내외의 전하 밀도를 표현한 것은 자, 중공도체 가운데 구멍이 비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중심에 점전하가 Q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Q. 그러면 전하 밀도니까 자 Q라는 전하를 주게 되면 요 B 도체는 요 바깥쪽 요 도체는 중성인데 여기에 뭐가 유도돼요? 마이너스가 그렇죠?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플러스 Q의 전하가 유도가 되죠. 정전 유도 됐으니까 그러면 요 A점까지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B점까지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 밀도 자체는 요 A점은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점은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자, 이렇게 표현이 돼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그림 나온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중공도체 중공부에 내에 전하를 놓지 않으면 외부에 준 전하는 외부 표면에 존재한다. 도체 내 전개는 0이죠? 왜? 내부가 등전이가 되기 때문에 0이다. 자, 62번 봅니다. 자, 이거는 뭐야? 무한장 선로가 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선전하 밀도가 로에 1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로부터 R만큼 떠진 요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뭐예요? 2파이 입시온 제로 R분의 람다인데 람다 대신에 노L을 표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번이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전위는 뭐가 된다? 자 바로 무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이제 무한점이잖아요. 무한점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보나 마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까지 2파이 입시온 제로 R분의 람다 DR이 거. 요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무한대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63번 봅니다. 진공 중에 선전하 밀도가 로 반경이 A인 아주 긴 직선 원통 전하가 있다.
아주 길다 이거 선전화 밀도가. 자, 아주 길어요. 엄청 깁니다. 중간 잘랐어. 자, 그리고 얘가 중심에 자, 중심부인데 원래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뭐예요? A였어요. 자, 반경 A였다. 근데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자, 2분의 A인 거리에 있는 점의 전기. 자, 요로부터 2분의 A다. 2분의 A. 요죠. 요거의 전기 이세기. 자, 보통 아무런 얘기 없으면은 자, 내부 전개는 0이란 말이에요. 근데 1, 2, 3, 4에 0이 없죠? 0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하, 그럼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게 생략이 된 거죠. 이 문제는. 자, 요 얘기지? 그렇죠? 내부 전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관계였다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2분의 A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 바깥쪽에다가 자, 뭘 갖다 줬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 로라는 이제 전하 밀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요 부분에서는 이제 전하 밀도가 이렇게 로 다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뭐예요? 전개 이세기는 내부는 2파이 입시온 제로 A의 제곱에 R의 람다 했잖아. 그죠? 내부에 균형이 분포되어 있을 때, 자, 그럼 요거를 갖다 다시 쓰면 2파이 입시온 제로 A의 제곱에다가 R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2분의 A가 들어가고 람다 대신에 로우를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 지워지고 2가 밑으로 내려와. 자, 그럼 뭐예요? 4파이 입시온 제로 A분의 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 공식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뭐야? 자, 내부고. 그 다음에, 자, 외부 전기 세기는 뭐예요? 자, 그렇죠. 2파이 입시온 제로 R분의 람다. 자, 요거부터 이만큼 떨어졌잖아. R만큼 떨어졌을 때. 자, 요거 전기 세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전개이색이고 여기가 R이고 전개 관련 그래프 A. 그러면 요건 내부잖아. 내부는 R까지는 뭐예요? 비례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질 것이고 외부에서는 요 거리의 반비라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전개 관련 이제 그래프가 되죠. 내부에 전하가 균하게 분포됐을 때 여기는 자, 원통 내부, 여기는 외부. 자, 전개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64번 볼게요. 자유공간 내 밀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인 균일한 선전하가 x가 4고 y가 3입니다. 자, 무한장 전상에 있을 때, 자, 점 86 마이너스 3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이렇게 모았다. 지금 이제 점의 좌표, 거리 좌표는 이제 요게 863이니까 xy 지축이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는 xy만 존재하죠. 자, 따라서 원래 있던 이제 좌표 선전하. 자, 지금 보면 x가 4, y가 3이니까 자, xy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전하가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x가 4인 점. 자, 여기 x가 4인 점. 그 다음에 y가 3인 점. 자, 여기에 자, 뭐가 있다? 10의 마이너스 9승. 자, 쿨럼미터. 그죠? 자, 4하고 3인 점에 이런 이제 선전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점에서 얼마 떨어졌어? x가 8. 자, x8입니다. 여기 8. x8. 그 다음에 y는 6.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 6. 자, 그리고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점. 요 정도 잡을까요? 여기.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3은 요만큼 잡아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해서 자, g가 아이고. 여기를 잡아야죠. 여기가 g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요런 점에 있었다는 얘기죠. 요런 점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뭐가 나와요? 거리 벡터를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거리 벡터. 자, 그럼 요게 x, y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거리상에 보면 일단 이제 거리,
자, 구하면요. 자, 8하고 6인 점하고 4하고 3인 점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8에서 4를 빼주고 여기가 x축이죠? i 플러스. 그 다음에 6에서 자, 뭘 빼줘요? 3을 빼줍니다. 여기가 지금 뭐예요? 자, j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뭐냐? 자, 4i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가 된다? 자, 바로 3j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담이니까. 자, 그럼 따라서 전개이색이라는 것은 크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크기에다가 이제 방향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에다가 방향 벡터 r분의 r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2파이 입시온 제로 r분의 람다잖아. 그죠? 요거는 뭐예요? 자, 바로 18 곱하기 10의 8승이죠. 18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자, 요게 4하고 3이면 얼마예요? 자, 요게 5가 되겠지. 3, 4, 5. 그 다음에 람다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자, 9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크기분의 요거잖아. 그치? 자, 크기는 5.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자, 바로 4i 플러스 3j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일단은 요거 뭐예요? 5, 35에다가 자, 5, 6, 30 요놈에다가 자, 5분의 1에 4i 플러스 3j니까 자, 요놈 갖다 정리하면 바로 2.88의 i에다가 플러스에다가 2.16의 j가 된다. 그래서 뭐 ax, ay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xy만 표현했으니까 xy만 지금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개를 갖다가 뭐로 표현할 때, 벡터로 표현할 때는 크기하고 방향이다. 그렇죠?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뭐예요? 단위 벡터다. 단위 벡터죠? 그럼 단위 벡터는 뭐예요? 거리에 대한 크기분의, 이건 크기잖아. 크기분의 거리에 대한 방향이잖아요. 자, 거리에 따른 방향.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65음 됩니다. 진공 중에 선전화 밀도 플러스 람다의 무한장 직선전화 A와 마이너스 람다의 무한장 직선전화 B가 자, D의 거리에 평행으로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평행으로. 자, 선전화 밀도가 이렇게 D 거리만큼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플러스 람다고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A에서 거리 3분의 D 되는 여기가 A잖아요. A에서 요 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얼마? 3분의 D 되는 요 점에서의 전개의 크기. 자, 그럼 여기는 얼마 되겠어요? 3분의 2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점에다가 플러스 1을 갖다 놓는다 이거죠. 플러스 1. 그러면 요 놈은 요거 자, 이렇게 밀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자, 끌어당기겠죠? 그럼 요 점에서는 뭐야? 합쳐지네요. 합쳐집니다. 자, 그럼 요때 전개의 크기는 뭐 요거를 자, 2a라 하고 요거를 다 2b라고 합시다. 그럼 전개의 크기는 2a하고 2b를 더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2a는 자, 2파이 입신으로 r 대신에 뭐 들어가요? 3분의 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람다죠? 플러스에다가 자, b점 2파이 입신은 제로에다가 3분의 2d에다가 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걸 갖다 계산합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 우선은 제일 편한 게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 3이 있고 이거 3이 있으니까 3이 있으니까 요 놈을 갖다 없애주려면 위아래 일단은 뭐 곱해주는 게 위아래 3을 곱해줄까 그냥? 위아래 3 해주고 얘하고 자, 지우면 되고 그렇죠? 결국 위로 올린 거예요. 올린 거고 자,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럼 뭐예요? 2파이 입신으로 D에다가 자, 3 람다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4파이 입신제로 D에다가 3 람다 이렇게 되죠. 그 여기는 4파이 입신제로는 얘 2이잖아. 그럼 여기다 뭐 곱해? 2. 여기다 2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파이 입신제로 자, D 분의 여기는 6람다, 여기 3람다 더하니까 이제 9람다가 되죠.
요거 찾으라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0번 볼까요?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무한 길이 직선 전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한 길이가 있습니다. 자, 무한 길이가 있고 여기에 자, 바로 남다라는 선전화 밀도로 대전되어 있다. 자, 이 선의 축으로부터 얼만큼 떠진 R만큼 떠진 요 지점에서의 전기의 크기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2파이 입순으로 R분의 남다는 계산할 때는 18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R분의 남다. 자,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2번이죠. 72. 무한평면 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어떤 거냐? 자, 무한평면입니다. 자, 무한이 쭉 펼쳐진 평면이다. 자, 무한평면에. 그 여기다가 지금 뭐예요? 자, 시그마는 이제 면전화 밀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납니까? 전기력선이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양쪽에 나가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자, 면적을 S 한다면 전기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양면이니까 이 입시온 제로 이거분의 시그마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기본적으로 거리에 무관한 전개다. 맞습니까? 무한평면. 자, 거리에 관계가 없다. 그 전위는 뭐 나와요? 무한대가 나오지. 그렇죠? 왜? 거리에 무관하니까. 거리에 자, 무관한 전개이기 때문에. 전위의 기본식 오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까지 전개의 세기. 이 입시인데 시그마에다 DR인데. 그렇죠? 자, 이거 해봤자 뭐 나온다겠어요? 자, R이고 무한대고 R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뭐 대입해봤자 뭐 무한대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평면에 의한 전개의 세기. 자, 무한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한장 직선에 의한 여기 선전화 밀도가 있을 때 무한장 직선에 의한 전위도 뭐가 나와요? 이것도 무한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점과 요 점까지 뭐 구간을 잡아가지고 적분해야 그래야 전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 무한장 직선 전화에 따른 전위는 무한대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평면도 무한대,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73 볼까요? 진공 중에 있는 임의의 구도체 표면 전화 밀도가 시그마일 때 구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구도체가 있고요. 구도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 중심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반경을 R이라고 하자. 또는 뭐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자. 그 구도체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 자, 표면에 뭐가 있어요?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있을 때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바깥쪽으로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전개의 세기는 어디 존재한다고요? 표면에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전개 구할 때 기본식 어떻게 됐습니까? 입시온제로 S분의 Q 했잖아요. 맞나요? 자, 입시온제로 S에다가 Q는 시그마 S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온다? 입시온제로에 시그마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체 표면에 의한 전개의 크기도 거리 무관한 전개다라는 얘기예요. 거리에 관계 없다 이거요.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표면이고 이거는 뭐예요? 무한 평면에 의한 전개입니다. 74번. 무한히 넓은 평면의 면밀도의 우리 시그마인데 여기는 델타라고 했네. 자, 그럼 무한평면 딱 보자마자 뭐 나와야 돼요? 1번.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도체 표면. 그렇죠? 요거 도체 표면이야. 이렇게. 76번입니다. 전화밀도 시그마의 아주 얇은 무한평판. 자, 무한평판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 입시원절에 자, 시그마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79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원주 대전차가 나왔다. 균등이라는 얘기 나와잖아요. 균등. 그러면 자, 이게 중심이고요. 여기가 A입니다. A.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자, 전하를 골고루 분포시켰다는 얘기죠. 내부에.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R이 되는 거죠? R.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자, 내부죠? 내부.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외부가 됩니다. 자, 우리 외부 전개의 크기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2파이. 입시온제로 R분의 남다. 자, 내부는 어떻게 표현해요? 2파이 입시온제로 A 제곱의 R에 남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따라서
내부는 거리의 비례하고 외부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이제 3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2번 볼게요. 자유공간 중에서 점 P가 5-4다. 도체 면상이 있으며 이 점의 전개 2가 6ax-2ay 플러스 3의 ag일 때 P에서의 면전화 밀도 구하시오. 자, 면전화 밀도라는 것은 뭐 구하는 거예요? 전선 밀도 구하는 거죠. 자, D는 이제 시그마는 자, 바로 입시원제로 2고요. 그 다음에 S분의 Q다. 자, 단위가 쿨롱퍼 제곱미터니까 요거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입시론 제로에다가 자, 요거의 크기 계산하면 될까요? 크기. 자, 요거 크기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비타과 정리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루트에다가 6의 자승에다가 마이너스의 자승에다가 3의 자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7의 입시론 제로 값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자, 계산만 할 수 되는 거니까. 자, 답은 4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83번. 구대칭 전에 의한 개의 전개 2와 반경 아래 관계는 뭐냐? 구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구도체가 있고요. 구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 반지름이 A고 요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전하를 갖다 골고루 줬다는 얘기죠. 내부에 균일하게 줬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자체가 뭐 여기가 자, 이 부분이 내부죠. 근데 가우스면을 잡는 거고 여기가 외부가 되는 거죠. 자, 외부. 그럼 우리 외부의 전개의 세기는 자, 점전화, 구전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4파이 입시원제로 R의 제곱에 Q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죠?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부는 4파이 입시론 제로에다가 요거 A의 삼승이죠. A 삼승에다가 R의 Q로 이렇게 정리된다. 그럼 외부는 이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자, 내부는 자, 뭐예요? 거리의 비례하네. 그렇죠? R의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다 보니까 쭉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3번. 정전 유도에 의해서 고립 도체의 유기되는 전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정전 유도. 자, A 도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자 B 도체 이렇게 되어 있고 A 도체 Q의 전하를 줬다. Q의 전하를 갖다 주게 되면 반대쪽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Q의 전하가 정전 유도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자 플러스 Q의 전하가 정전 유도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똑같다 이거죠. 그 대신에 부호가 반대가 되죠. 부호가 반대입니다. 도체는 등전이다. 그 답은 2번이 이렇게 됩니다. 자, 95번. 어느 점전에 의해 생기는 전위를 처음 전위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전하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하면 되느냐? 점전하니까 자, 점전에 의한 전개의 크기는 4파이 입시원제로 임의의 거리 R에다가 Q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리에 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럼 전위를 갖다가 2분의 1로 하려면 자, 거리가 2배가 되면 전위가 2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2배가 되죠. 이렇게. 자, 97번 볼까요? 무한평판 나왔습니다. 자, 무한평판의 전극 사이의 전위치 한번 하세요. 무한평행한 평판 전극 사이. 자, 여기가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 사이 물어본 거예요. 요 사이. 그러면 요들 사이에 간격은 D가 되죠. 요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평행판 콘덴서가 되는 겁니다. 그 요 사이에서는 이제 전개 크기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요 사이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양쪽에 나가는 거잖아요, 전개가. 그런데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밀겠죠, 전개가. 마이너스니까 땡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여기서는 뭐예요? 합쳐지는 겁니다. 자, 합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되겠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뭐야? 같은 방향이니까 합쳐져. 자, 그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전개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X가 마이너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전개의 크기는 이 입시원절의 시그마하고 이 입시원절의 시그마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입시원절의 시그마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전이라는 것은 V는 ED라잖아. V는 ED. 그러니까 입시원절의 시그마에 자, 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전개와 전이의 관계의식이잖아. V는 ED. 자, 또 뭐가 있어요? V는 ER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2번입니다. 중요하죠. 다음 문제 111번. 진공 중의 반지름 50분의 1 도체구 A에 내외 반지름이 25분의 1, 20분의 1 도체구 B를 동심으로 놓고요. A에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전하를 대전시키고 도체구의 B의 전하를 0으로 했을 때 도체 A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A고 B인데 어디만 줬어요? A만 줬다 이거예요. A예요. Q. 여기만 줬다. 그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Q. 여기는 플러스 Q. 그렇죠? 중심에서 A까지 전인 플러스. 자, B까지는 마이너스. C까지 전인은 또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전인은 4파이 입신절의 Q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들어가요?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Q 들어갑니다.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 되고 그 다음 A분의 1이에요. A가 50분의 1이잖아. 그러면 50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50 써요. 마이너스. 자, B는 25분의 1분의 1이니까 25. 자, 플러스. C는 20분의 1분의 1이니까 20. 이게 되죠.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온다? 81 나온다. 자,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13번 봅니다.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 B, C, D 각 정점에 각각 Q의 전하를 놓을 때 정사각형 중심의 전위는 얼마냐? 자, 이 중심점의 전개의 세기는 0이 되지만 전위는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위는 하나, 둘, 셋, 네 개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의 길이가 A라고 했다. A. 그럼 이거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이 전체 크기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루트 2의 A.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루트 2의 A. 자, 그러면 전체가 루트 2A니까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여기까지는. 요거의 절반이잖아. 그렇죠? 2분의 루트 2의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놈은 어떻게 다시 루트 2분의 A로 표현이 가능하죠? 한 면의 길이가. 자, 따라서 전이라는 것은 4파이 입시원제로 자, 거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루트 2분의 A가 들어가고요. 자, Q. 근데 이런 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자, 네 개가 있다. 대단해요. 지워. 자, 파이 입시원제 A에 루트 2의 Q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거 찾는 겁니다. 그럼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6번 뭐죠? 무한장 선전화, 무한평면 전화. 자, 무한 나왔다 그럼 전위는 무한대다. 아시겠죠? 요건 했잖아요. 무한장 선전화, 무한평면 요거는 둘 다 무한대가 된다. 자, 무한장 직선. 여기 남다가 있고 아래는 거리만큼 있어요. 자, 요놈의 전개의 크기는 이거고 전이 무한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한평면 마찬가지지. 무한평면도. 자, 요놈 갖다 기준 잡으면 무한평면 기준 잡으면 양쪽에 전개가 나가는 거죠. 양쪽에 전개가 나가고 여기 이제 면전함을 또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 갖고 있는 전개의 크기는 이입신의 시그마고요. 전위는 뭐 무한대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자, 공식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자, 큰 틀로 자, 점전한 고도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장 직선 원주 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도체 표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무한평면
다섯 번째, 자, 무한 평면 사이인데 요게 바로 뭐냐? 평행판 콘덴서라는 겁니다. 자, 평행판 콘덴서. 자, 이렇게 큰 틀로 잡아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점전화. 자, 이 점전화에 의한 여기 Q라는 전화가 있고, 요로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자, 다양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해 주세요? 4파이 입시온 제로 R의 제곱에 Q로 표현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위는 4파이 입시온 제로 R분의 자, Q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기억나시죠? 요게 점전화죠. 점전화. 이런 관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도체 같은 경우는, 자, 구도체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다. 자, 그럼 뭐냐? 도체 표면에 전하가 존재할 때죠. 자, 반지름 A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얼마큼? R이라는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내부. 자,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그렇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외부 전개의 세기는 자, 존재하죠? 4파이 입진으로 R 제곱에 자, Q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전이 존재하죠. 자, 외부 전이 존재합니다. 자, V는 뭐예요? 바로 4파이 입시온 제로 자, R분의 Q가 되겠죠. 내부의 전개의 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도체 내부도 마찬가지로 등전이라서 자, 전이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일 때는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여기 전개의 세기고 여기가 거리고 얘가 A다 그러면 자, 내부는 전개가 존재하지. 내부는 전개 0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만? 자, 외부만 존재하는 거죠. 자, 외부는 거리 제곱 반비라니까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위 관련해서 자, 전위 관련해서 내부 전위는 등전입니다. 전위차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내부 전위는 등전이야, 등전이. 등전이라서 외부 전위와 같은 거죠. 자, 따라서 전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전위 관련된 거다. 아시겠죠? 전위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등전입니다. 등전이니까 어디는 같다? 도체 표면제랑 같은 거예요. 네, 고관계를 알아두시고, 이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도체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 이제 내부에 Q라는 전하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내부 전개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바로 4파이 입시온 제로에다가 A의 3승에다가 R의 Q로 표현했고, 자, 외부 전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똑같죠? 4파이 입시온 제로 R의 제곱에 자, Q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 전위도 존재하지. 자, 이렇게 되고 내부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표현이 됐죠. 내부는 복잡하게 표현했으니까 내부는 이제 버리고,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개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전개 관련해서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자, A고 R이 됩니다. 그럼 전개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내부는 이제 거리의 비라고 외부는 거리 제곱 반비라니까, 그렇죠? 자,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위는 마찬가지 외부는, 자, 외부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 전위는, 자, 떨어지겠죠? 크기 자체가.
그렇죠? 외부 전위는 좀 떨어지게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크기 자체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거리의 반비라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럼 전위 같은 경우 내부는 좀 컸죠? 자, 이렇게 이제 제곱에 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위 관련된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개 관련된 그래프예요. 자, 요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도체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우선 공식에 관련된 게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무한장 직선 원주 원통이에요. 두 번째. 자, 똑같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선 이제 무한장 직선. 자, 무한장 직선은 이게 나옵니다. 자, 요거 축으로부터 R이라는 거리만큼 떠져 있을 때, 자, 요 점에서의 전위는 무한대 나온다겠고, 자, 전개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4파이 입순제로 R분의 람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쵸? 예, 요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원주 원통인데, 자, 원주 원통.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전하가 도체 표면에 존재하는 경우.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 자, 반경 A고 그다음에 여기는 자, R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R점인데 뭐 크기는 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R1, 그 다음에 요 지점까지 해서 자, R2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위를 갖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전개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아요. 요건 이제 외부에 존재하는 거니까. 자, 바로 2파이 입시원제로 R분의 자,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전위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 사이니까 바로 2파이 입시원제로의 람다에다가 로그에 R1분의 R2 이렇게 해서 전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점 사이에 있는 건데 만약에 쭉 가서 무한원점까지 해서 구해라 그러면 무한원점에서는 뭐가 돼요? 바로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원통이라든가 이런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 것만 구할 수 있다. 그런 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외부는 존재하는 거죠. 자, 외부는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자, 내부는 뭐예요? 전개가 0이나 마찬가지로. 내부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부 전위와 표면 전위는 등전이다. 그렇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시켰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시키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균일하게 자, 분포를 시켰다. 그러면 전개의 크기, 자, 내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A제곱에 R에 람다 나온다. 자, 두 번째 외부는 자, 똑같아요. 2파이 입신 R분의 람다 이렇게 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만 아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게 바로 전개인데 이 전개 관련 그래프는 A, R, 그 다음에 여기 E 잡았을 때 자,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죠? 내부, 외부 이런 거. 그럼 여기 요거 두 번째 것도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도체 표면이에요. 자, 도체 표면. 자, 이렇게 구도체다. 그럼 구도체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표면이니까. 자, 이 표면이니까 전체 면적에 대한 면적함을 또 시그마가 존재하는 거지. 시그마는 쿨롱 퍼 제곱미터고
Q 곱하기 면적이 있죠. 원래는 어떤 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구도체 표면이다 그러면 여기 미소면에서 나가는 그런 이제 전개 크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 넘었다 미소면 잡았다 그러면 여기 나가는 거죠. 그럼 전체 면적이 둘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만 존재해요? 바깥쪽에만 존재하고 내부의 전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등전이라서 전이차가 0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때 전개의 세계는 자 표면에만 존재하고요.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입시원절에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이도 뭐예요? 자,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다. 못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네 번째는 이제 무한평면입니다. 자, 무한이 쭉 펼쳐진 이제 평면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시그마 면적의 밀도가 있다. 자, 이놈도 마찬가지로 이 면을 통해 나가는 전개의 세기를 갖다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와 여기 이제 양쪽 면에 나가는 거겠다. 양면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전개의 크기는 양면에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이도 마찬가지로 무한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한평면. 자,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평행판 콘덴서라고 이제 명명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한평면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근데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니까 평행판 콘덴서. 자,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자,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을 자, D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서의 전개의 크기가 되죠. 자, 이 사이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여기 전개의 색이 0이고 요것도 전개의 색이 0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전개의 색이 0 나옵니까? 자, 점을 찍어서 플러스 1을 놓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점 찍어서 플러스 1 놓고 보면 자, 플러스니까 밀겠죠. 마이너스니까 이거 땡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서로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전기의 색이 0이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니까 땡기고 플러스니까 이거를 밀어요. 자, 똑같으니까 0이죠. 그럼 어디만 여기만 존재한다. 자, 플러스니까 밀겠죠. 마이너스니까 이거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력선이 가기 때문에 전개가 내부에만 존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놈의 전개의 크기는 입순제 시그마고 자, 전이는 어떻게 돼요? E하고 D가 되는 거니까 입순제로 시그마에다가 D를 곱해준 거 같다는 얘기죠. 이게 평행판 곤덴서에 관련된 전개의 크기와 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초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